좀만 일찍 오자. 맨날 똑같은 얘기 하는데. 강현주, 고민정, 김건우, 김나림, 김지우 듣는다 했고, 김태연, 김태윤, 나성준, 문지현, 박혜수. 장준호, 정승빈, 최혜리, 최종호, 황준, 안신우, 안신우, 자, 과제로다부터 시작합시다. (175번부터) 보면 되겠죠? 175번부터 봅시다. 야, 신우는? 기은이는? 아니, 변태 같은 것들이 왜 하나씩 들어오는 거야? 갑시다. 자, 175번 한번 보면요. 지금 이제 정리를 할 건데, 첫째 시행에서 앞면이 나오면,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시행에서 그냥 바로 이제 냅다 앞면이 나오면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세모를 대응시키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다시 첫 번째 시행에서 뒷면이 나오면 뭐를 대응시키기로 했냐면 동그라미를 대응시키기로 했어요. 그리고 나서 자,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시행부터 현재 얘네들을 어떻게 대응시키기로 했냐면, 뒷면이 나오면 그대로 이제 뭐를 표시하기로 했냐면, 얘네들은 동그라미를 표시하기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앞면이 나왔을 때 이전 시행 결과가 앞면이면, 그러니까 앞이 나오면 현재 얘네들은 뭐를 적기로 했냐면, 현재 여기에서 동그라미,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뒤 앞이면 현재 얘네들은 뭐를 적기로 했냐면 세모를 적기로 했다라는 소리인 거죠. 요약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요약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상하게 이반은 숙제는 제대로 안 하는데 결석생은 없어요. 참 이상해. 숙제는 잘 안 하거든. 근데 결석생은 없어. 신기해. 자, 그래서 저희한테 이제 5개를 던져서 뭐 앞, 뒤가 나오면 표가 그렇게 작성돼서 이제 나온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5번 던질 때 이제 세모가 2번 나올 확률을 구하라라는 거니까 그러면 세모 나올 확률에 집중을 해주시면 돼요. 얘가 나올 확률에 집중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준호야, 처음에 이제 우리가 세모 나올 확률을 분류할 건데 세모가 나오는 경우의 수를 분류할 수 있는 패턴은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뭐부터? 첫 번째 시행이 있고, 두 번째 시행이 있고, 세 번째 시행이 있고, 네 번째 시행이 있고, 5번째 시행이 있는데 맨 처음에 뭐가 나와버리면 앞면이 나와버리면 당연히 얘네들은 그 아래 바로 뭘 적기로 한 거예요? 세모를 적기로 한 거죠. 맞아요. 예, 그러면 이렇게 세모를 적기로 했으니까 그러면 얘네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세모가 한 번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한 번만 더 나오면 되겠죠. 앞으로 한 번만 더 나오면 되니까 그러면 이제 뭐가 나오면 되냐면 그냥 여기를 이제 우리가 가다가 뭐가 나오면 돼요? 예, TH가 나오면 돼요. TH. 그럼 TH가 나오면 되기 때문에 그럼 여기에서 이제 내가 뭐 TH가 나올 수도 있고 여기 TH가 나올 수도 있고 여기 TH가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게 여기에 만약에 TH가 나오면 여기는 뭐가 나와? 동그라미 세모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이제 동그라미 세모가 나올 거고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여기에 TH가 나오면 동그라미 세모가 나오니까 그러면 여기에는 뭐가 나오면 안 돼요? TH만 안 나오면 돼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 나올 수 있는 거 몇 가지? 2가지. 여기 나올 수 있는 거 몇 가지? 2가지. 거기에서 뭐 TH 나오는 거 한 가지를 뭐 하면 돼요?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얼마? 2의 제곱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맞아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여기에 자 TH가 나왔다라고 합시다. 그럼 얘네들은 뭐가 나와요? 예, 동그라미 세모가 나와요. 근데 이제 과연 여기에 TH가 나올 수 있냐? 없어요. 여기에도 TH가 나올 수 있냐? 없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뭐예요? 현재 2의 제곱이 나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다시 맨 마지막에 여기에 TH가 나오면 현재 여기에는 뭐? TH가 한 번 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처음이랑 똑같이 얼마? 자, 2의 제곱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하면서 맨 앞에가 뭐가 나오면 앞면이 나오면 현재 뭐 한다고? 예, 얘네들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10가지다 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겠죠. 괜찮아요? 예, 그러면 두 번째로 두 번째로는 현재 여기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자 얘네들이 뭐면 예, 뒷면이면 그럼 무조건 뭐가 나와요? 여기 동그라미가 나와요. 그럼 이제 여기에서 뭐가 나와야 되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게 세모가 몇 번 나와야 돼요? 예, 2번 나와야 되니까 그럼 여기 H가 나와버리면 현재 얘네들은 뭐 할 수 있다? 예, 세모가 나올 거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TH가 한 번만 더 나오면 되겠죠? 예, TH가 한 번만 더 나오면 되는 거니까 여기에 TH가 나올지 여기에 TH가 나올지 2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TH를 집어넣으면 나머지 하나에는 뭐 하면 돼요? 예, 2가지로 집어넣을 수 있다라는 소리고요. 괜찮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는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만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또 어떻게 나올 수 있냐? 맨 앞에가 얘가 나와서 동그라미가 나오고 그러면 이제 현재 여기 있는 이 네 칸에다가 뭐가 나와야 되냐면 현재 얘 값이 뭐가 나와야 되냐면 예, 세모가 2개 들어가려면 얘가 H였을 때는 뭐 얘 값이 이제 이거 2군데 중에 하나 들어가서 예, 나머지 빈 칸에다가 2가지 넣어주면 되는 거지만
현재 이거라면 세모가 2개 들어가야 되니까 TH 몇 가지? 예, 한 가지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얘네들은 몇 가지? 5가지. 얘 몇 가지? 10가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게 거기에 해당하는 확률은 몇 가지? 총 15가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냥 확률을 구하는 거예요. 경우의 수 확률을 구하는 거니까. 근데 제가 이 문제를 어디에서 봤냐면 나름 한 최근인데 한 3년 정도 학교 시험에서 얘를 확률 분포 표 그려서 평균 내는 것까지 본 적이 있거든요. 쉽지 않아요. 세모가 3개일 때, 1개일 때 구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거기까지 본 적이 있어서 그런 게 나오면 최상위권 아니면 사실 좀 도전할 엄두가 안 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183번으로 갈게요. 자, 183번 한번 보시면 현재 여기에서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이제 4장의 카드를 선택할 때 가장 큰 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1, 2, k-1, k 그리고 현재 의 값이 n 이렇게 있어서 어쨌든 간에 이제 나한테 뭐 할 거냐면 가장 큰 수가 x로 나올 얘의 확률을 구하래요. 그러면 현재 얘네들은 n 컨비네이션 4. 자, 요거분에 가장 큰 수가 얘로 나오면 k-1 컨비네이션 뭐? 3을 뽑아주면 되는 거니까 가주권은 이제 문제될 게 없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야기해주는 조건이 현재 뭐가 있냐면 r 곱하기 k 컨비네이션 현재 얘 값이 r이 있으면 요거 똑같으면 현재 뭐 한다? 앞에 거 하나 빼고 하나씩 죽여서 얘 값이 뭐 하면 돼요?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된다라는 조건이 있죠. 그럼 그 조건에 의해서 이제 우리한테 뭐라고 할 수 있냐면 현재 여기에서 그 k 곱하기 현재 여기에서 이야기는 k-1 컨비네이션 현재 3 이라는 이 녀석은 현재 뭐라고 할 수 있냐면 결국에는 r이 4였으니까 얘 값이 얼마라고? 4 곱하기 k 컨비네이션 4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서 얘 값이 이제 우리가 낮까지 찾아내는데 자 문제될 게 없겠죠. 그러니까 요거 임으로 뭐 나와 있으니까 얘까지 찾아내는데 문제될 거 없겠고 일로와! 일로와! 핸드폰 놓고 다 풀어왔어요? 핸드폰 놓고 유연이도 자 저기 보면 강의실이 많아요. 같은 데 들어가지 마요. 다 따로 놀 거예요. 알았죠? 예. 소민이 10이니까 나머지 친구들은 찢어서 들어가 있어요. 핸드폰 둘 다 놨어요? 그거요? 그거 다 하고 받아가요. 알았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나왔으니까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해야 하는 게 뭐냐면 이제 다만 구하면 되는 거니까 다는 현재 여기에서 뭐라고 했냐면 얘 x 자 얘네들을 우리가 누구 한다라고 했냐면 시그마 k는 4에서부터 시작해서 n까지 들어가요 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면 현재 k 곱하기 p k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k 곱하기 p k인데 어차피 여기에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게 현재 여기에서 뭐 나를 통해서 이제 계산하라 라고 하는 거니까 그럼 그냥 쓸게요. k 곱하기 현재 p의 A 값이 얼마냐면 x의 k 이 녀석이었는데 뭐 잘 정리해 주면 얘의 값이 이제 얼마 나오냐면 n 컨비네이션 4분의 얘의 값이 얼마냐면 4 그리고 이제 시그마 얘의 값이 얼마냐면 다시 얘의 값이 k는 4에서부터 현재 얘 값이 n까지 여기 이제 나에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k 컨비네이션 4가 들어가면 되는데
그러면 요거를 이제 우리가 뭐 하면 하키스틱으로 빡 치면 4 컨비네이션 4 쫙 내려와서 얘 값이 n 컨비네이션 4 그럼 얘들은 쫙 꺾여서 얼마? n 더하기 1 컨비네이션 현재 얘 값이 얼마다? 5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거기 한 줄 뭐 n 더하기 1 컨비네이션 5, 2무로 거기에서 이제 구하라는 거니까 그럼 현재 여기에서 n 컨비네이션 4분의 얘 값이 얼마? 4 곱하기 n 더하기 1 컨비네이션 현재 얘를 구하라 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들 지금 여기에서 요거 계산 못하면 좀 곤란합니다. 호영아 요거 계산할 때 어떻게 해야 되지? 요거 어떻게 계산해? 팩토리얼로 바꿔서 계산하셔야죠. 예, 그죠? 그럼 얘네들은 4 앞으로 빼고 얼마? 요거는 현재 n팩 그 다음에 이제 여기 4팩 있고 얘 값이 얼마? n-4팩 이렇게 있을 거고요. 요거 역수니까 다시 얘네들은 얼마? n 더하기 1 얘 값이 팩토리얼 그 다음에 현재 얘네들 얼마? 자 5팩 얘에서 얘 빼면 얼마? n-4 얘 값이 이제 팩토리얼 나와서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이 없어지고 n 더하기 1이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현재 얘네들이 얼마? 자 없어지면 얘 값이 얼마? 5가 남으니까 5분의 4에 n 더하기 1 나오니까 이제 우리가 뭐 다까지 구할 수 있고 다는 얼마? 5분의 4다라고 찾아줄 수 있겠죠. 그렇죠? 자 넘어갈게요. 187로 갑시다. 187. 지우야? 그 뿔테가 참 교묘하다. 첫 번째 프린츠 6문제밖에 안 나왔는데 학교에 두고 가져가 일단. 애들이 잠자는 스킬이 최상의 이름은 뿔테로 가리면서 자는다. 야. (187로) 갈게요. 자, 좌표 평면 원점에서 P가 있다. 자, 나오는 수가 4 이하면 그러니까 이제 1하고 2랑 3이랑 4하면 현재 어떻게 한다라고 했냐면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이니까 플러스 2, 0.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얘네들이 5 이상이면 5랑 6이면 Y축의 방향으로 현재 이렇게 이동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총 몇 번 반복한다라고 했냐면 12번 반복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얘가 y번 나오고요. 얘가 얼마 나오냐면 자 12-y번 나올 거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가 나올 거냐면 전피의 좌표가 나올 건데 그러면 전피의 좌표는 얼마 나오냐면 2y, 현재 y-12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얘가 나오니까 여기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뭐 거리에 이제 우리가 확률 변수를 구하라라고 했는데 그러면 P와 얘 사이의 거리를 구하려면 현재 얘네들이 뭐 하면 되냐면 얘와 원의 중심이 있을 거예요. 그럼 얘와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를 먼저 구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8이라 그래서 이제 그거의 거리를 한번 구해보고 거기에서 반지름을 빼주면 되니까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가 거리의 최소값을 확률 변수 x라고 하기 때문에 거리 한번 구합시다. 자, 얘네들이 이제 2y 더하기 12 현재 요거의 제곱 더하기 현재 얘 값이 y 더하기 얼마? 6. 자, 요거 이제 우리가 제곱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루트를 달아준 다음에 누구를 빼줄 거냐면 현재 얘 값이 얼마? 반지름 얼마예요? 2루트 5죠?
이 루트 5를 빼주면 되는 거니까. 그럼 다시 들어가면 얘 값이 얼마 나올 거냐면 자 절대값 y 더하기 6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얘네들은 얼마? 예, 루트 5가 남아있겠죠. 루트 5가 남아있고 현재 얘 값이 얼마? 자, 이 루트 5를 빼면 되는 거니까 현재 어차피 y가 눌렀는데? 어디 보자. 자, 얘네들을 이제 어디 보자. 예, 요거 계산해 주시면 되니까 요거 계산해 주면 현재 얘 값이 이제 뭐가 나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얘 값이 이제 y 더하기 4에 현재 얘 값이 루트 5예요 라고 이야기하시면 되죠. 어차피 이 루트 5 빼니까. 그럼 요거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현재 얘 값이 얼마? 그럼 바이노미얼 현재 얘 값이 12번. 그럼 현재 얘네들 나올 확률은 3분의 2니까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평균 분산 표준표 차고하고 예, 계산해 주시면 문제될 거 없이 잘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100 여기 다른 잔바리 문제들은 다 그러한 형태의 문제니까 예, 잘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194번으로 갈게요. 참고로 여기 못하면 다시 여기 못하면 예, 뒤에도 못해요. 여기 못하면 뒤에도 못합니다. 여기도 못하면 뒤에도 못하기 때문에 하고 194번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어느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나 이거 하지 않았냐 근데?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아 그래요? 왜 이렇게 한 거 같지? 한 상자에 50개씩 넣어서 판매되는데 상자에 포함된 불량품의 개수는 이항분포를 따르고 평균 얘네들을 이제 우리가 한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이야기하기를 일단은 50개씩 넣었을 때 불량품의 개수를 이항분포를 따른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x를 뭐라고 할 거냐면 불량품 개수다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한 상자에 몇 개씩 들어가고 있냐면 50개씩 들어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불량품이 나올 확률이 있겠죠. 예, 불량품이 나올 확률이 있을 건데 그럼 거기에서 이제 현재 뭐라고 했냐면 예, 평균이 m이고 여기에서 해당하는 평균 예, 평균이 현재 여기에서 m이다 라고 이야기했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분산이 얼마냐면 자 50p 얘 값이 얼마냐면 1-p 그럼 얘 값이 현재 얼마냐면 25분의 48이다 라고 했죠. 그러면 얘 값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자 그럼 다시 p에 1-p 그 다음에 이제 얘 값이 얼마? 25의 제곱분의 현재 얘 값이 얼마? 자 24가 나오겠네요. 괜찮아요? 예,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p 값을 얼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25분의 1 또는 25분의 24인데 당연히 이제 그 m이 5 이하인 자연수였기 때문에 p의 값이 얼마? 얘여야 되고요. 그러면 얘가 들어가면 현재 얘네들 얼마다? 예, 2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m까지는 뭐 문제될 거 없고 그 다음에 이제 한 상자를 판매하기 전 불량품을 찾아내기 위해서 전수조사하는데 6만 원 들어요. 그래서 이제 전수조사하는데 6만 원의 비용이 들어요. 자, 전수조사하는데 6만 원의 비용이 드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내가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한 개의 불량품에 X1의 애프터 서비스의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뭐 할 거냐면 현재 불량품 나올 때마다 얼마? 불량품 한 개당 얼마? 여기에서 이제 X1 근데 분명히 불량품의 개수를 X개라고 했으니까 A1
불량 A1이니까 그럼 불량품 X기라고 했으니까 여기에서 얼마? 자, A 여기에서 X1이 나올 거고 그럼 현재 얘의 기대값과 얘가 어떻다? 같다라는 거죠. 그럼 얘의 기대값과 얘가 같다라는 거니까 어차피 평균 나와 있으니까 여기에 기대값 구하시면 얘네들이 현재 얼마다? 자, 이 A다. 그러면 A는 얼마다? 3만 원이다. 3만 원이니까 뭐 하면 돼요? 거기 집어넣고 계산하시면 30 구하는데 문제될 거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204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지우야? 자꾸 졸면 밖으로 내보낸다. 자, 204번으로 갈게요. 자, 연속 확률 변수 x가 갖는 범위가 현재 마이너스 2에서부터 3까지고요. 확률 밀도 함수 얘네들이 현재 여기 있으니까 x의 범위 자체가 마이너스 2에서부터 3이에요. 그 상태에서 이제 확률 밀도 함수가 있는데 현재 여기 확률 밀도 함수가 이렇게 있어서 여기 이제 4분의 1을 유지하고 있는데 뭐 얘가 이제 요렇게 갈지 요렇게 갈지 모르겠고 얘네들도 요렇게 갈지 요렇게 갈지 모르겠는데 맞지? 아무튼 마이너스 2에서부터 어디까지? 3까지 유지해주면 되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알아낼 수 있는 게 첫 번째 f의 마이너스 2는 항상 얘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요. f의 3은 항상 얘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얘의 값이 요거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얘네들이 이제 계산해주면 얼마 나오냐면 자, 마이너스 2a 더하기 4분의 1 얘가 이제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a는 얼마? 8분의 1보다 작거나 같고요. 자, 두 번째로 이제 3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3 집어넣으면 여기 들어가면 얘들이 이제 얼마? 3b 더하기 4분의 1 그럼 얘의 값이 얼마? 요거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그럼 현재 b의 값이 얼마 나오냐면 마이너스 12분의 1 요거보다 이제 우리가 크거나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상태에서 a 더하기 b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 그래서 이제 나한테 이야기하는 게 a 더하기 b의 누구를 구하라 라는 거냐면 최대와 이제 여기에서 최소값의 차 요거를 구하시오라고 하니까 요것만 잘 써주시면 되는데 확률 밀도 함수의 정의 첫 번째 함수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와 두 번째로 이제 총면적 구하시면 되는데 그럼 총면적 한번 봅시다. 자, 여기 한번 딱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얘 값이 얼마 나오냐면 자 마이너스 2a 더하기 4분의 1이 나와요. 여기는 얼마 나오냐면 4분의 1이 나오고요. 여기 집어넣으면 현재 얘 값이 얼마 나오냐면 자 여기 집어넣으면 얘 값이 3 집어넣으니까 얘 나오죠. 그러면 3b 더하기 현재 4분의 1 나와서 그래서 여기 사다리꼴 여기 사다리꼴 면적의 합이 얼마다? 1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면 되니까 총면적이 얼마라고? 총면적이 1이다 라고 쓰면 되는 거니까 그럼 총면적은 현재 얘 값이 얼마다 라고 할 거냐면 아랫변 더하기 1변 마이너스 2a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높이 2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얘에다가 다시 여기에서 이제 총면적 구하면 3b 더하기 현재 2분의 1 곱하기 값이 얼마냐면 3 곱하기 2분의 1 나와서 얘네들을 해줬더니 현재 얘 값이 1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죠. 그럼 다시 마이너스 2a 더하기 얘는 얼마냐? 2분의 9b 그리고 다시 얘네들이 4분의 3 여기니까 4분의 현재 5가 1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뭐에 대해서 한번 표현해 줄 수 있냐면
뭐 B를 A에 대한 식으로 표현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B를 A에 대한 식으로 표현해 줄 수 있으니까 다시 2분의 9 B가 2A-4분의 1이 나오면서 다시 B의 값이 얼마 나온다고? 9분의 4A 얘의 값이 얼마 나오냐면 9분의 2. 얘의 값이 18분의 현재 1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어디 보자. 자, 그러면 B를 현재 여기에서 A로 표현해주면 얘 맞고, 요렇게 이제 표현이 가능한데,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이야기했던 거 다시 단일 문자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해요. 그럼 B의 값이 마이너스 12분의 1보다 컸으니까 얘도 마이너스 12분의 1보다 큰 거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얘네들 넘겨주면 다시 9분의 4A.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면 얘의 값이 얼마? 36분의 현재 얘의 값이 2에서 3을 빼니까 얘가 나올 거고 A는 현재 얼마 나오냐면 다시 4분의 9를 곱하고 얼마? 마이너스 36분의 여기 1이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A의 범위는 얼마 나오냐? 현재 여기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A의 범위는 마이너스 16분의 1이 나와요. 그럼 이렇게 나오니까 결국에는 이제 B의 값이 뭐였다고? 니였으니까 여기에 집어넣어주면 여기 집어넣어주면 현재 얘의 값이 얼마? 9분의 13A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얘니까 자 9분의 현재 얘의 값이 얼마? 13A 마이너스 18분의 현재 얘의 값이 얼마? 1이다 라고 하니까 그럼 8분의 1 들어갔을 때 최대 마이너스 16분의 1 들어갔을 때 최소다 라고 이야기하면 되겠죠. 그럼 어차피 요거 구하라 라고 하는 거니까 9분의 현재 여기에서 13 어차피 이거 빼면 날라가니까 얼마? 8분의 1에서 요거를 마이너스 16분의 1 요거를 이제 우리가 빼라라는 거니까 계산해서 잘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죠. 개인적으로 진짜 싫어하는 문제인데 여러분들은 개인적으로 잘 해주셔야 하는 문제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솔직히 이게 그냥 완전히 그냥 무지성 연립이라 이 정도가 나오면 그냥 무지성 연립이니까 잘 해주시면 되겠죠. 자, 209번으로 갑니다. (208번을) 제가 했나요? 혹시 208번을 지난 시간에 했나요? 안 했어요? 208번 질문이신 분 손 한 번만 들어볼까요? 들어봐요. 너 질문이야? 희수야? 너 숙제를 안 올렸잖아. 다 했어? 안 했어? 하긴 했어? (208번) 한 번만 볼까요? 근데 다 똑같은데 여기는 문제가 이게 이제 다 까먹은 다음에 하면 뭐 기억도 안 나죠. 자, 208번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 x랑 y에 대한 범위 자체가 현재 얼마냐면 얘 값이 이제 0에서부터 6 사이에요. 그래서 이제 f랑 g가 있고 h를 현재 뭐라고 할 거냐면 얘인데 자, x에 대응되는 확률 밀도 함수가 얘고요. 자, y에 대응되는 확률 밀도 함수가 현재 g고 얘네들의 정의어법의 범위는 모두 다 현재 얘의 값이 얼마였냐면 여기였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데 자, 그럼 hx를 한번 보시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0에서부터 6 사이에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주기가 2다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그리고 이제 fx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f는 현재 여기에서 주기가 있는데 현재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를 알려주고 있냐면 0에서부터 1까지와 1에서부터 2까지를 알려주고 있으니까 그러면 얘네들의 그래프를 여기에서 이렇게 하나 그려주고 자 이렇게 하나 그려주면 얘의 값이 여기 1로서
1에서부터 2까지 알려주는 상태니까 그럼 요렇게 있는 상태에 누가 y는 fx가 있고 그러면 주기가 현재 2니까 다시 뭐 한다고? 똑같은 게 계속 반복돼서 그려지겠죠? 그럼 반복돼서 그려져야 되니까 여기 총 면적이 얼마여야 돼요? 3분의 1이어야 돼요. 왜냐하면 얘 총 면적이 1이니까 0에서부터 6까지가 1인데 그러면 여기는 a였으니까 현재 a 값이 얼마다? 3분의 1 나온다라고 찾을 수 있겠죠. 그럼 a가 이제 3분의 1 나온다라고 찾을 수 있으니까 뭐 hx를 이제 여기에서 뭐 구하라라고 했는데 그러면 hx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한번 구해보면 자 다시 뭐 이게 1번이에요? 1번? 그러면 현재 0에서부터 6에서 뭐라고 하면 되냐면 자 f의 총 면적이 현재 얼마고 여기에서 1이고 자 g의 여기에서 이제 모두 총 면적도 얘 값이 얼마냐면 1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얘네들의 총 면적이 1이기 때문에 현재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게 hx는 어차피 상수함수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다시 뭐야 이거 hx의 결국에는 총 면적이 얼마여야 돼요? 총 면적이 여기에서 현재 얘네들은 2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럼 얘가 2라면 현재 얘네들의 그래프는 어떤 식으로 이제 우리가 그려줄 수 있는 거냐면 쫙 해가지고 얘 값이 얼마? 0에서부터 여기 6까지 y축이 있고 여기에 c가 있어서 얘 값이 이제 쭉 오는 y는 얼마? 자 hx가 있는데 자 그러면 얘의 그래프가 이제 어떤 식으로 나올 거냐면 쭉 들어가서 여기 총 면적이 2다라는 거니까 자 6c가 현재 2다. 그래서 c의 값이 얼마다? 3분의 1이다. 라고 써주면 돼요. 학교 서술형에.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물론 뭐 조금 더 디테일하게 써주셔야겠죠. 뭐 총면적이라고 하기보다는 총면적을 뭐라고? x축, y축, 그 다음에 x는 0, 그 다음에 이제 x는 6, 그 다음에 이제 y는 fx로 둘러싸인 부분의 총면적이 1이므로 그럼 여기서부터 그냥 총면적 써도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것만 정의를 잘 해놓으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서술형이든 논술이든 무조건 첫 번째 쓰는 거는 정의를 잘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르쳐주면 된다라는 거죠. 아무튼 이제 얘네들이 이제 fx 뭐 hx 구했고 그럼 나한테 이제 구하라는 게 얘 값이 이제 우리가 hx 3분의 1 구했으니까 그럼 2번에서 이제 구하라는 거는 누구를 구하라는 거냐면 현재 얘 값은 서술형 갖다 버리고 자 2분의 5에서부터 현재 어디까지? 5까지 gx 그 다음에 이제 얘 값이 얼마? 자 dx 자 요거를 구하라라는 거니까 그러면 다시 얘네들은 이제 누구를 구하라라는 거냐면 자 2분의 1에 5에서 5까지 현재 얘네들이 얼마냐면 3분의 1 마이너스 현재 얘 값이 얼마? 자 fx dx 요거를 구하라라는 거니까 그러면 2분의 5에서부터 5까지 얼마? 3분의 1 적분해 주면 되니까 3분의 1 곱하기 밑변 얼마? 2분의 5 들어가면 되겠죠? 3분의 1을 얘에서부터 얘까지 적분해주고 다시 얼마? 자 2분의 5에서부터 현재 5까지 두고 fx의 얘 값이 얼마? 자 dx 계산해 주시면 되니까 그러면 현재 얘네들이 2분의 5에서부터 얘까지는 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냐면 얘 계산하면 6분의 5에서 다시 누구를 뺄 거냐면 현재 얘 값이 얼마? 자 2분의 1에서부터 얼마? 3까지 오는 거를 빼면 되는데 자 2분의 1에서부터 2까지랑 다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얼마? 다시 얘네들은 2에서부터 3까지인데 2에서부터 3까지가 아니라 얼마? 0에서부터 1까지의 fx의 얘 값이 얼마? 자 dx를 빼주면 된다 라고 들어가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뭐 하면 돼요? 저기 fx 그려놓은 거 있으니까 뭐 하면 돼요? 저기 면적의 넓이 구해서 잘 빼주시면 되겠죠. 맞아요. 잘 빼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얘네들은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209번으로 갑시다. 지금 이거에 관련된 문제가 꽤 많이 나왔다라는 거는 중요하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이제 작년에 저희 문과반 애들도 잘하는 아이들은 아니었는데 확률과 통계는 애들이 거의 다 맞긴 했거든요. 작년 수능 보면. 근데 이제 많이 시킨 것도 있고 개인적으로 저는 통계를 틀리면 정말 바보라고 생각을 해요. 통계 파트를 틀리면 진짜 좀 바보라고 생각을 해요. 한 번만 정확하게 해놓으면 안 틀릴 수 있는 게 통계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여기를 좀 잘 잡아놓고 고3 때 좀 잘 대비해 주시면 훨씬 더 좀 수월하게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빨리 가볼게요. 다시 이제 우리가 15번, 209번이죠. 209 맞니?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얘네들을 보고 뭐 블라블라블라 이야기를 하니까 자, 갑시다. 일단 K부터 찾아볼 건데 어차피 정의역이 현재 얘네들이 얼마냐면 자, 여기까지고요. 똑같이 자, X에 대응되는 게 F, 자, Y에 대응되는 게 G. 그리고 F 더하기 G를 현재 누구다라고 했냐면 K. 그러면 내가 이제 여기에서부터 0에서부터 8까지 0에서부터 8까지 총 면적이 얼마니까 현재 얘네들이 2, 얘네들도 2여야 되니까 그럼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8, K가 현재 얼마다? 2다라고 해가지고 K 값이 얼마? 4분의 1이다라고 하나 찾아낼 수 있을 거예요. 맞아요. 첫 번째로 이제 우리가 K 값 바로 4분의 1 찾아낼 수 있겠죠. 왜? 총면적 2, 총면적 얼마? 8K. 8K가 2여야 되니까 그러면 요거 나올 수 있고 K 값이 얘 나오니까 그럼 나한테 구하라는 게 P에 1에서부터 현재 얘 값이 얼마? 자, Y는 다시 얘 값이 얼마? 6이고 확률은 항상 누구로 구하라 라고 한 거니까 면적으로 구하라 라고 한 거니까 확률은 면적으로 구하라 라고 했으면 요거는 이제 인테그랄 얼마? 자, 1에서부터 6까지 누구? 얘 값이 이제 요거니까 4분의 1에서 현재 누구를 뺀? F를 뺀 여기에서 이제 이 자식들을 뭐 하면 돼요? 계산을 해주면 된다라는 소리인 거죠. 그냥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 대화를 좀 잘 편하게 하기 위해서 쓰는 도구라고 했어요. 인테그랄은. 인테그랄은 그냥 대화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쓰는 도구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4분의 1이 있고 1에서부터 6까지 x축 둘러싸있는 거니까 여기 면적 구해주면 얘 얼마? 4분의 5라서 다시 뭐라고 쓰면 돼요? 4분의 5에서 다시 인테그랄 얼마? 1에서부터 6까지 f의 x의 현재 얘 값이 얼마? 자, dx 이렇게 써주시는데 문제될 거 없을 거예요. 괜찮아요? 그럼 f만 구합시다. 자, f 위에 그립시다. f 한번 그려보면 현재 어떻게 생겨요? 가다가 얼마? 5분의 1을 딱 찍고 얘 값이 얼마? 쭉 오다가 다시 얘네들이 뭐 한다? 간다. 그래서 여기에 뭐가 있고 x축이 있고요. 그럼 얘네들이 현재 여기 0이 있어서 자, 0, 2,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뭐라고? A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를 뭐라고 하고? 8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어쨌든 간에 이제 나한테 구하라 라고 하는 게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해당하는 총면적이 뭐여야 하냐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그럼 여기 총면적이 1이어야 되니까 A 좀 구하고 시작합시다. 총면적이 1이어야 돼. 그럼 얘 넓이 얼마냐? 5분의 1이니? 그럼 얘 5분의 1이고 얘는 얼마예요? 5분의 1의 현재 얘 값이 A-2죠. 그러면 얘 면적이 5분의 1의 A-2이고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면적은 얼마예요? 10분의 1의 현재 8-A니까 그럼 현재 얘랑 더한 게 얼마여야 돼요? 5분의 4여야 되니까 그러면 다시 얘네들이 이제 우리가 5분의 4이려면 10분의 현재 1A 자 이거 더하고 있는 거다. 이거 더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5분의 2, 5분의 4니까 현재 5분의 현재 A 값이 얼마 나오냐면 2, A 값이 얼마? 자, 5분의 A 값이 얼마? 4가 나올 거고 따라서 A 값은 얼마다? 4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그럼 얘가 얼마예요? 4인 거예요, 4. 그럼 얘가 4죠? 얘가 4니까 됐어. 4, 얘 4. 딱 구했다. 자, 그럼 구했으면 1에서부터 어디까지? 6까지만 뭐 하면 돼요? 1에서부터 6까지만 잘 구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그러면 여기가 현재 1이고요. 여기가 현재 6이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어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인데 여기를 구하는 게 낫겠다. 자, 여기는 얼마예요? 20분의 1. 괜찮아요? 1대 4. 맞죠? 1대 4. 그러면 전체 넓이가 5분의 1이니까 여기는 얼마? 20분의 1. 다시 여기 면적은 현재 얼마냐면 밑변이 2배륵이니까 여기는 현재 5분의 2예요. 5분의 2. 그럼 5분의 2에 4분의 1이니까 여기는 얼마예요? 10분의 1이겠죠. 맞아요. 예, 그럼 여기 10분의 1이니까 그러면 내가 이제 요 두 개를 더하면 20분의 3이니까 그러면 현재 여기에서 얘네들의 면적은 얼마다? 20분의 17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얘에서 얘 빼주면 되는 거니까 자 20분의 현재 얘 값이 얼마? 25에서 17 빼면 8 나오나? 예, 그러면 얘 값이 얼마? 다시 5분의 얘 값이 2. 그러면 더해주면 얼마? 예, 7 나온다. 계산할 수 있겠죠. 근데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제가 지금 한 건 다른 게 아니라 여기가 S면 여기는 3S요만 쓴 거예요. 맞죠? 여기가 5분의 1이면 여기는 얼마라고? 20분의 1. 다시 여기가 얼마? 5분의 2면 여기가 5분의 2면 여긴 또 얼마라고? 현재 얘 값이 10분의 1. 그거 써가지고 뭐 한 거예요? 예, 계산한 거니까 잘 계산해서 마무리만 해주시면 되겠죠. 이해돼요? 자, 210번으로 갑시다. 자, 210번으로 갑니다. 자, 두 연속 확률 변수 x, y 갖는 범위를 현재 여기에서 블라블라블라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얘가 2, 얘가 4. 그리고 나서 이야기하기를 얘네들을 0에서부터 4까지 x, y가 있는데 확률 밀도 함수가 얘고요. 확률 밀도 함수 fx의 그래프가 얘예요. 그러니까 y는 fx의 그래프가 얘여서 현재 얘가 얼마다? 2분의 1이다. 그래서 여기 면적이 2분의 1, 여기 면적도 2분의 1, 두 개 총 면적이 얼마다? 1. 그래서 아무튼 여기에 대응되는 건 현재 확률 변수 x다라는 건데 자, 다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y 여기에서 이제 되게 좋아하는 표현이 나왔네요. 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거기 이제 우리가 gx라고 나와 있는데 자, gx를 뭐라고 쓸 거냐면 예, gx를 현재 여기에서 뭐 fx 또는 현재 얘 값이 a. 그러니까 어떠한 구간에서 얘가 나올 수 있고 어떠한 구간에서 얘가 나올 수 있는데 일단 여기에서 이제 이 gx가 뭐다라고 했냐면 연속이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그럼 gx는 무슨 함수다라고 할 수 있냐면 환승함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gx는 환승함수다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뭔 말이냐면 그러니까 여기 어딘가에 이제 a가 있어요. 여기 어딘가에 a가 있는데 여기 어딘가에 a가 이렇게 있어요. 맞잖아. a가 어디 있다고? a가 분명히 상수로 있는 거니까 뭐 어딘가에 있겠지. 근데 g는 뭐냐면 어디에서는 f를 따라가다가 어디에서는 a를 따라가니까 분명히 어떠한 이러한 교점들에서 뭐 할 수 있다라는 소리냐면
환승을 할 수 있다라는 소리인데 맞죠? 예, 환승을 할 수 있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적절한 환승을 통해서 총 면적도 얼마여야 돼요? 1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조건도 만족시켜야 되고 나조건도 만족시켜야 돼요. 맞아요? 자,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질문을 던질 건데 질문에 대답을 못하면 안 됩니다. 자, 갑니다. G가 여기서부터 출발할 수도 있고 여기서부터 출발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첫 번째로는 G가 A에서부터 출발을 했다라고 치자. 이렇게 오기 시작했다라고 치자고. 알았지? 자, 이렇게 오기 시작했다라고 쳐봐. 알았지? 그럼 호영아 여기까지 왔다. 알았지? 예, 그럼 환승 가능성이 있어요. 맞아요? 환승할 수도 있고 직진할 수도 있다고. 환승할까요? 직진할까요? 환승을 하면 어디에 모순이 돼요? 대답. 예, 가족권의 모순이 되죠. 다시. 환승을 하면 분명히 흰색 그래프를 어디까지 0에서부터 1까지 적분을 쳐준 거에 비해서 다시 흰색 그래프를 0에서부터 1까지 적분한 개의 넓이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만약에 환승을 하면 보라색 넓이가 어때요? 더 크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일단 무조건 얘네들은 여기서 뭐 해야 돼요? 직진해야 돼요. 맞냐? 직진해야 돼요. 그러면 직진해서 여기에서 여기까지 와요. 야, 그 다음에 뭐 할까? 뒤에 건우. 그 다음에 환승해요? 환승해요? 네, 환승하라니까 환승해 볼게요. 환승을 해요. 그러면 다시 여기에서 환승의 여부가 없으니까 와요. 그럼 그 다음에 뭐 할까? 뒤에 황준우. 1열로 간다. 뭐라고? 얘로? 왜요? 예, 나조건 때문에 선택지가 이것밖에 없죠? 자, 나조건 때문에 선택지가 이것밖에 없어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오면 나조건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왜? 3에서부터 어디까지? 4까지에서는 흰색 부분의 면적이 보라색 그래프의 면적보다 G보다 어때야 돼요? 더 커야 되기 때문에 예, 선택지가 없어요. 그럼 당연히 여기에선 뭐예요? 얘네들은 내려와도 되고 안 그러면 그대로 직진해도 되겠죠? 맞아요. 자, 그대로 이제 우리가 직진해도 될 건데 그러면 현재 얘네들이 그대로 내려올까요? 직진할까요? 뒤에 성준아 얘가 내려와요? 직진해요? 내려와요? 자, 일단 직진을 했다라고 쳐볼게요. 자, 직진을 했다라고 쳐. 내려와도 되고 직진해도 상관이 없어요. 자, 근데 잘 들어요. 아니, 분명히 얘들아, 해봐봐. 이미 이 넓이. 다시. 자, 이미 이 넓이 얼마? 이미 이 넓이 얼마예요? 4분의 1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요 넓이 얼마예요? 4분의 1보다 작아야 되죠? 그럼 A가 이미 얼마예요? 4분의 1보다 작거든요? 알아들어요? 그럼 A가 이미 4분의 1보다 작으니까 A는 이미 어디 있다라는 거야? 여기 있어서 너네들은 4분의 1보다 어떻다라는 소리예요? 작다라는 거예요. 그럼 얘가 이미 4분의 1보다 작다라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쭉 들어오면 당연히 이 넓이보다 이 넓이가 어때요? 작은 거잖아.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이 넓이보다 이 넓이가 어떻다고 작으니까 문제는 안 돼요. 알아들어요? 자, 근데 다시 얘가 4분의 1보다 작으니까 얘가 쭉 직진만 한다라고 하더라도 전체 총면적이 뭐가 될 수가 없어요? 1이 될 수가 없어요. 알아듣니? 예, 그러니까 얘로 출발하는 거는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정확하게 좀 알고 넘어가시면 좋지 않을까? 안 되는 것들을 알고 넘어가면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게 나름 좀 되게 까다로워요. 나름 되게 까다로워서. 그리고 이제 환승 그래프는 어디에서 많이 나오냐? 미적분 원에서 많이 보게 될 거예요. 미적분 원에서 많이 보게 될 거예요. 환승 그래프. 아무튼 이제 얘네들이 그러면 여기에서 얘네들이 뭐 한다고? 얘가 내려가든 직진하든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뭐 한다고? 여기 출발해서 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얘네들의 그래프가 이제 가는 형태가 어떻게 가져야 되냐? 간다. 자, 여기 출발해요. 자, 여기에서부터 위로 가면 큰일 납니다. 맞죠? 어디로 가야 돼요? 여기로. 그러면 다시 얘네들이 이제 우리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얘 값이 이렇게 가도 안 되니까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럼 넓이가 1을 충족시키지 않으니까 다시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왔다가 다시 얘네들의 선택지는 어떻게? 이렇게 내려올 수밖에 없는 얘네들의 그래프의 개형이 뭐라는 거예요? G라는 거죠. 얘네들의 그래프의 개형이 G라는 거예요. G. 그리고 얘가 뭐라고? Y. 그래서 여기 환승이고 여기 뭐예요? 환승이라는 소리죠. 그래야 뭐 한다? 자, 여기 삼각형의 넓이와 여기 넓이가 더 작으니까 가만족. 다시 여기 삼각형의 넓이랑 여기 그 사다리꼴의 면적이 더 작으니까 나도 만족. 그러면서 이제 그래프의 개형이 얘가 나오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 끝났어요. 뭐 하면 되냐? 간다. 얘들아, 얘가 A거든? 근데 여기가 S야. 그럼 얘도 S야. 그럼 여기 얼마야? 2S야. 그래야 뭐 한다? 총면적이 얼마? 1로 유지되겠죠? 맞아요. 예, 그러면 다시 이거랑 이거는 뭐예요? 닮음이지? 그러면 얘와 얘의 길이의 비는 얼마예요? 1대 루트이겠지. 그래야지 넓이의 비가 얼마 나와요? 1대 2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간다. 자, 여기에서 얘네들은 얼마 나오니? 얘 기울기가 현재 얘니까 그럼 여기는 얼마? 자, 2a. 그럼 얘가 2a면 현재 얘네들은 얼마 나와요? 얘가 이제 2a면 얘는 2-2a. 왜? 이 둘의 합이 이 둘의 합과 같아야 되잖아요. 대칭성. 다시 이 둘의 합이 이 둘의 합과 같아야 되니까 대칭성. 다시 그러면 여기는 얼마 나와요? 얘네들은 2 더하기 현재 2a. 왜? 이 둘의 합의 절반이 얘가 나와야 되니까. 그러면 끝났어요. 자, 얘에서 얘를 뺀 게 얘에서 얘를 뺀 거의 길이의 비가 얼마라고? 1대2니까. 예, 그러면 갑시다. 자, 2-2a에서 누구를 빼요? 자, 2a를 빼. 이거 대 다시 얘에서 얘를 빼요. 얼마? 4a. 4a. 현재 얘네들의 비율이 몇 대 몇이다? 여기에서 1대 루트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결국에는 이제 4a가 루트 2의 얘 값이 얼마? 2-4a가 나오니까 요거 계산해 주시면 현재 뭐 한다? 예쁘게 잘 a 값 계산해 줄 수 있고, 5a까지 구하라니까 잘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맞아요. 얘가 이것도 최근에 어디에 나왔거든요. 어디 학교에 나왔는데 잘 기억은 안 나요. 최근에 나왔는데 2번 나왔어요. 2번. 2번 나왔는데 한 번은 문제 오류였고요. 환승 설정을 뭘 잘못해서 제가 뭐 하다 보니까 뭐 문제 오류가 뭐 있었는데, 아무튼 그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잘 냈어요. 아, 근데 이거는 뭐 이제
그 출처 자체가 이제 어찌됐든 간에 교육청 문제잖아요. 문제 오류일 리는 없고 얘가 문제 오류일 리는 없고 잘 판단하셔서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갑니다. 다시 210 그만하고 싶은데 그만할래. 아니 211번을 또 하기엔 좀 그렇잖아요. (212번도) 마찬가지로 또 비슷한 형태의 문제고 그만하고 싶어요. 한번 고쳐봐요. 이 정도 했으면 됐지. 222번으로 갑시다. 자, 222번으로 갑시다. 뭐야? 뭔 또 있어. 아씨. 자, 222번으로 가자. 자, 얘네들을 현재 여기에서 뭐라고 하냐면 다시 어차피 0에서부터 x가 현재 a고 자, 여기에 대응되는 확률 밀도 함수를 각각 누구다라고 하냐면 fx 0에서부터 다시 y가 얘 값이 a고 자, 여기에 대응되는 확률 밀도 함수를 자, gx 그래서 이제 우리가 f랑 g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fx는 현재 뭐냐면 b예요. 자, gx는 뭐냐면 p의 0에서부터 x가 현재 얘 값이 얼마냐면 x까지고 다시 한번 써드리면 얘네들은 인테그랄 얘네들 얼마냐면 0에서부터 x까지 fx의 현재 dx예요. 이렇게 써도 상관은 없어요. 이게 아마 독해가 더 쉬울 것 같아요. 이렇게 써주셔도 상관이 없어요. 같은 말이라고. 물론 여기를 원래 tt라고 써야 되는데 그거는 일단 무시하고요. 그냥 뭐 한다고? 그냥 여기 면적. 누구? x니까 면적.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되는데 그럼 다시 이거랑 같은 말은 누구를? 우리가 이제 여기 y축이 있고 여기 x축이 있고 여기 현재 뭐가 있고 y는 b가 있고 0에서부터 어디까지? x까지를 넓이를 구한 거랑 같은 거니까 결국에는 얘네들이 누구랑? bx랑 같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말인 거를 알아주시면 돼요. 같은 말인 거를 알아주시면 돼요. 그럼 다시 갈게요. 이거는 여기에서 뭐가 있냐? x축이 있고 여기 뭐가 있고 y축이 있고 여기에 뭐가 있고 b가 있어서 쫙 가가지고 어디까지? a까지 끊겼더니 축면적이 얼마예요? 1이니까 여기에서 알아낼 수 있는 거는 a, b의 값이 얼마? 1. 괜찮아요. 그럼 a, b의 값이 1이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얘가 bx라고 나왔으면 다시 gx가 bx면 얘네들의 총면적도 1이어야 되니까 그럼 다시 한번 그래프를 그려보면 여기에서부터 어디까지? A까지 쫙 그래프를 그리면 얘네들이 뭐가 나와요? Y는 현재 BX가 나오는데 그럼 여기 집어넣으면 얘가 얼마예요? 1이에요. 왜? A, B의 값이 1이니까. 맞아요. 예, 그러면 다시 여기 총면적이 얼마여야 돼요? 1. 총면적이 1이어야 되니까 그럼 A가 얼마예요? 이 A가 2니까 B의 값이 얼마예요? 2분의 1. 그래서 이제 얘네들은 뭐? 얘가 다 나온다. 그래서 이제 왔다리 갔다리만 하면 얘 구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뭐 하면 돼요? 2분의 1일 때니까 그럼 얘가 이제 인데 여기가 이제 2분의 1을 구하라 라고 하는 거니까 그럼 여기에서 이제 딱 썰어주면 얘가 얘가 S여야 되는 거죠. 그럼 얘가 2면 얘 값이 얼마? 루트 2. 얘가 얼마예요? C겠죠. 괜찮아요.
어차피 이제 앞에서 했던 거나 여기 똑같으니까 223번으로 퉁치고 예, 뒤에 좀 진행을 할게요. 223번. 이거를 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하는 게 있는데 지금 하는 거를 좀 잘 들으면 좋지 않을까? 야, 223번 한 사람 손 들어봐. 어떻게 됐지? 이거를 유심히 안 봤네. 어떻게 했어? 어떻게 했냐고. 기억이 안 나. 빨리 말해. 기억이 잘 어? 그냥 기억이 있어. 뭐? 자, 이게 좀 제가 이거를 하기 위해서 좀 다른 수업을 할게요. 다른 수업을. 자, 볼게요. 일단은 쟤를 구하라 라고 하는데 어설프게 선행한 애들이 헤맨단 말이지. 이 문제나 이 문제는 똑같거든요. 이 문제나 이 문제는 똑같은데 그럼 다시 선생님 얘가 뭐예요? 얘를 그려놓고 얘가 뭔데? 인데 얘가 뭐예요? 여기가 t고 여기가 얼마예요? t 더하기 2니까 그럼 현재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를 뭐 할 거예요? 여기 얘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이란 말이에요. 이제 확통 수업할 때 지금 이렇게 수업하고 있잖아요. 얘 다시 fx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이라고 수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면적의 최소를 구하라 라는 소리예요. 맞니? 맞아요. 그러면 어설프게 선행한 애들이 이거 적분할 줄 안다고 깝죽거리면서 막 3분의 1에 x세제곱 막 마이너스 2x세제곱 막 하고 넣고 넣을 거란 말이야. 그건 절대 아니고요. 얘네들을 지금부터 뭐 할 거예요? 옆으로 뭐 하다가 보면 이동 하면서 관찰을 하다가 보면 언제 최소라는 게 보여요? 태윤아, 언제 최소라는 게 보여요? t가 뭐일 때? 크게. t가 뭐일 때? 1일 때가 최소죠? 왜요? 가운데 축 기준으로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차이가 t 있고 t 더하기가 2가 있으면 아무래도 이 면적이 뭐일 거라고? 최소일 거라고. 근데 얘가 얘보다 오른쪽으로 가면 다시 얘가 얘보다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최소는 아니죠. 자, 그래서 그래프를 제가 조금만 더 이쁘게 그려다 드리고 다시 한 번만 이야기를 할 건데 자, 잘 봐요.
자, 어차피 여기에서 이제 내가 이야기하는 게 얘가 이제 축인데 여기 이제 축인데 축이 2야. 그래서 이제 여기 뭔 말이냐면 1에서부터 어디까지? 3까지의 이 면적이 최소일 것 같다고. 그러면 왜 그러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냐면 t의 값이 여기 있고 t 더하기 2의 값이 여기 있을 때 그럼 원래 현재 얘네들의 면적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보라색의 면적에서 다시 보라색의 면적에서 어디로 이동하는 거예요? t가 1로 이동한다라고 쳐봐요. 그럼 보라색의 면적에서 t가 1로 이동하면 이 부분의 면적만큼 이 부분의 면적이 뭐해? 감소하지? 맞니? 여기 부분의 면적이 뭐예요? 감소해요. 그리고 당연히 이 부분의 면적이 뭐해? 추가되지. 감소한 것과 추가된 거를 보면 뭐가? 감소한 게 더 커요. 그러면 얘에서 얘로 갈 때 뭐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소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다시 한번 볼게요. 어떻게 볼 거냐면 우리가 여기에서 다시 t가 여기로 이동했다라고 쳐볼게요. 그리고 t가 어디로 이동했다라고 쳐볼 거냐면 여기로 이동했다라고 쳐보면 그러면 지금 얘에서 얘로 이동하는 관계가 다시 얘에서 얘로 이동하는 관계가 현재 얘에서 얘로 이동할 때 이만큼이 뭐예요? 감소하지? 1에서 주황색으로 이동할 때 초록이에서 주황색으로 이동할 때 이만큼이 감소하잖아. 근데 얘에서 얘로 이동할 때 이만큼이 어때요? 늘어나잖아. 그러면 어때? 증가하잖아. 그러니까 뭐 한다고? 여기 가운데에서 최소인 건데 그러면 그거를 뭐라고 하는 거냐면 여기랑 여기가 어떨 때? 두 개의 높이가 어떨 때? 같을 때. 그러니까 여기 함수값과 여기 함수값의 높이가 뭐 할 때? 일치할 때가 뭐예요? 최소가 되는 순간이에요. 그때가 최소가 되는 순간이에요. 이거를 아시면 이 문제가 금방 들어갈 수 있고요. 모르면 오래 걸릴 건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야 학교 시험에 나왔잖아요. 그럼 알아야죠. 학교 시험에 나왔으면 알아야 돼요. 특히 홍천고 학생들은 알아야 돼요. 다시 그러니까 이게 제가 표현할 수 있는 한계인데 보라색에서 초록색으로 이동하는 넓이는 감소하고요. 초록색에서 주황색으로 이동하는 넓이는 증가해요. 그러니까 초록색에서 최소다라는 건데 그럼 그 초록색은 뭐라고? 가운데 기준으로 둘의 함수값이 어떨 때? 똑같을 때가 뭐인 거예요? 최소인 거예요. 왜? 넓이의 감소량과 증가량을 설명해 드리면서 간 거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똑같이 갈 거거든요. 똑같이 갈 거예요. 뭐로 똑같이 갈 거냐? 그림 그릴게요. 얘가 3A, 얘가 2A, 얘가 A, 얘가 A, 얘가 2A, Y축, X축. 얘의 그래프가 현재 누구냐면 확률 밀도 함수 Y는 fx. 그래서 요거에 대응되는 거는 확률 변수 x. 자, 0에서부터 3까지인데 나한테 이야기하기를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냐면 뭐 t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움직이냐면 다시 t가 a에서부터 2a까지 움직여요. 그래서 나한테 구하라는 게 어디냐면 지금부터 여기 t에서부터 얘보다 아주 살짝 큰 거니까 여기 어디까지? t까지 t 더하기 얼마까지? a. 여기까지 움직일 때 현재 이 면적의 누구를 구하라고? 최대를 구하라고. 맞냐? 그럼 이 면적의 최대를 구하라 라고 하면 그냥 어떤 식으로 풀어주는 거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얼마 차이 날 때? a 차이 날 때.
그러면 여기에 뭐가 와 있으면 t, 여기에 뭐가 와 있으면 t 더하기 a가 와 있을 때 그때가 뭐예요? 최대예요. 그때가 최대예요. 아저씨 졸지 말고. 예, 그때가 최대예요. 아까랑 똑같은 원리예요. 그럼 그때가 최대여서 그럼 얘네들의 함수 값은 누구냐면 얘가 t, t고요. 그러면 얘네들의 함수 값은 현재 얼마냐면 얘 기울기가 현재 얘니까 마이너스 2니까 그러면 y는 현재 얘 값이 마이너스 2x 더하기 6a인데 그럼 내가 여기 얼마? t 더하기 a를 집어넣으면 이 함수 값은 현재 얼마 나오냐면 t 더하기 a를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2t 더하기 4a가 나와서 다시 네 함수 값과 네 함수 값이 어떨 때? 같을 때니까 결국에 포인트는 t가 누구랑 같을 때? 예, 마이너스 2t 더하기 현재 a 값이 얼마? 4a랑 같아서 t의 값이 얼마일 때? 예, 3분의 4a 요거일 때 뭐예요? 예, 최대예요. 근데 앞으로 여러분들 나중에 미적분 배워도 다 이렇게 풀 거고요. 혹여나 미적분 2 배우시는 분들이 있더라도 다 이렇게 풀 거고요. 나중에 확률과 통계를 배우시는 분들이 있더라. 확률과 통계는 다 배웠잖아요. 네. 확률과 통계 수능을 하더라도 다 이런 식으로 푸는 게 제일 효율적으로 괜찮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보여드린 거는 이제 귀납적 추론, 뭐 추론에 의해서 했는데 미분으로 들어가면 모든 게 다 증명도 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뭐 할 때? 이거일 때가 최대여서 그럼 현재 얘네들 여기 최대 그럼 최대값을 k라고 하니까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뭐 하면 돼요? 3분의 4일 때가 최대니까 여기에서 얼마? 3분의 4a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얼마? 얘가 3분의 현재 얘 값이 7a라고 놓고 얘네들을 뭐 할 거냐면 여기 사다리꼴의 면적 여기 사다리꼴의 면적 구해서 집어넣어 주면 뭐야? 답 나올 거예요. 알았죠? 예, 이거는 알아둬서 손해볼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 그대로 그냥 상위권을 변별하려고 넣어놓은 문제이기 때문에 안 그러면 뭐 지금 푸신 분들은 다 2차 함수 넣고 풀었을 건데 맞잖아요. 2차 함수에서의 최소값 구해가지고 풀었을 거 아니에요. 최대값 구해가지고 풀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하면 되긴 하는데 그거보다는 얘가 이제 훨씬 더 낫다라는 이야기죠. 야, 한 4번만 수업하면 될 거예요. 맞죠? 앞으로 한 4번만 수업하면 여러분들은 2학기 때 주 2회로 혹여나 선생님 저는 미적분 1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럼 미적분 1 심화를 신청하지 않는 이상 주 2회로 한 4번 정도만 더 하면 그렇게 생각하면 열심히 해볼 법도 한데 지금 계속 졸고 저도 2학기 때는 수업 빼달라고 할 거예요.
저도 2학기 때는 수업 빼달라고 할 거예요.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빼달라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남은 기간 동안 좀 최선을 다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 정규분포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을 해봅시다. 정규분포인데요. 저 정규분포는 이제 다른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이제 얘네들이 어떠한 거를 이야기하는 거냐면 정해진 규칙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정해진 규칙이 있는데요. 그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현재 뭐 한다라는 거냐면 분포하는 여기에서 곡선이 있고요. 그러면 그 정해진 규칙이 뭐냐? 이 정해진 규칙은 여기에서 이야기하지만 평균과 여기에서 분산을 누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정해진 규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규분포는 정해진 규칙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평균과 분산이에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교과서에서 소개하는 정규분포는 뭐냐면 얘네들을 뭐라고 하냐면 확률 밀도 함수인데 그러면 그 확률 밀도 함수가 현재 뭐라고 나와 있을 때냐면 루트 현재 얘값이 2파이 그 다음에 이제 시그마 분의 현재 얘값이 얼마냐면 1 그 다음에 이제 2 마이너스 얘값이 2의 시그마의 제곱분의 현재 얘값이 x 마이너스 m 제곱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현재 뭐냐면 다시 요거는 확률 밀도 함수예요. 그러면 그 확률 밀도 함수에서 얘네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표준 편차. 요거를 표준 편차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요것도 표준 편차. 제곱해주면 분산. 그리고 여기를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평균. 그래서 이제 뭐가 정해져 있다고? 평균과 표준 편차인데 요거를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교과서에서는 뭐냐면 확률 밀도 함수가 방금 앞에서 봤던 거는 죄다 뭐예요? 직선이죠. 확률 밀도 함수가 앞에서 봤던 것 중에 혹시 곡선이었던 거 있어요? 없어요. 앞에서 봤던 확률 밀도 함수는 죄다 직선이었는데 갑자기 확률 밀도 함수가 이렇게 정해진 거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주는 거냐면 정규분포라고 불러줘요. 그러니까 확률 밀도 함수가 얘면 그냥 정규분포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것도 모르기 때문에 일단 이런 거는 시험에 절대 출제가 될 수 없어요. 근데 간혹 가다가 학교 선생님이 뭐 이거를 강조하면 이 표현을 던져주고 뭐 평균 분산을 물어보면서 하는 경우가 딱 어디에서 한 번 봤는데 그게 여기인지 다른 지역인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아무튼 이제 얘네들은 사실상 나오면 안 된다. 근데 했고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제 얘네들을 이제 뭐 할 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려볼 수도 있어야 돼요. 그려볼 수도 있어야 되는데 그림이 이제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기 때문에 한번 그림을 좀 잘 그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얘네들의 그래프는 가운데 대칭 어떠한 모양의 곡선이냐면 종 모양 곡선으로서 항상 여기에 뭐를 띄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냐면 평균을 띄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가운데 누구를 띄고 있다라고 하냐면 평균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이 그 표준 편차가 딱 한 칸인데 다시 표준 편차가 딱 한 칸인데 평균으로부터 표준 편차 한 칸 떨어져 있으면 여기에 위치해 있고 평균으로부터 표준 편차 두 칸 떨어져 있으면 여기에 위치해 있어서 현재 얘네들이 뭐라고? 이렇게 생겨 있고 이 함수를 뭐라고 불러준다고? 확률 밀도 함수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 확률 밀도 함수가 뭐라고? 가운데 대칭인 종 모양의 곡선이면 얘네들을 뭐라고 한다고? 정규분포. 그래서 이제 이 곡선의 이름은 앞으로 정규분포 곡선이에요. 알았죠? 자 그러면서 이제 얘네들이 다시 똑같이 대칭되면 여기를 이제 똑같이 갈 거고 얘 값이 얼마? 똑같이 n-시그마
그럼 여기도 이제 우리가 똑같이 대칭되면서 여기로 들어가 주면 현재 얘 값이 얼마? 자, n-2 시그마로 가면서 자, 이렇게 생겨 있는 곡선을 뭐라고 한다고? 우리가 이제 정규분포 곡선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다른 거 없고 항상 얘네들은 일단은 정규분포의 곡선의 이제 성질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얘네들의 이제 우리가 그러면 가볍게 이제 뭐를 이야기해 볼 거냐면 성질. 예, 몇 개만 좀 이야기를 해보면 첫 번째로는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항상 x는 m의 대칭인 뭐라고 하냐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종 모양의 곡선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종 모양의 곡선이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이제 무조건 확률 밀도 함수였기 때문에 얘네들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절대 얘네들은 x축에 닿지 않아요. 절대 얘네들은 x축에 닿지 않아요. 예, 그리고 동시에 이제 여기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두 번째로 이 확률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고 얘네들이 뭐라고? 가운데에서 대칭인 종 모양의 곡선이니까 그럼 제가 이렇게 이야기할게요. 자,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 현재 뭐한다? 이 확률 밀도 함수를 적분해주면 얘네들은 얼마가 나와야 정상이에요? 빨리. 1 나와야 정상이겠죠? 왜? 뭐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총면적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전체 총면적이 여기에서 얼마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1이다. 저기 끝에서부터 여기 끝까지 죄다 적분하면 뭐예요? 1이니까 그럼 다시 동시에 우리는 m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적분해주고 fx를 적분해준 얘네들의 값이나 자, 두 번째로는 현재 뭐 한다고? 얘네들을 내가 뭐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m까지 자 fx를 적분한 값이나 죄다 어떻다고 같고 얘네들은 현재 얼마다? 자 2분의 1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자 인테그랄은 말 그대로 뭘 편하게 하기 위해서? 대화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인테그랄 기호를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얘네들은 뭐라고? 전체 총면적 확률을 쓸 수 있는 기호 없고요. 자, 두 번째로 얘네들은 뭐라고 쓰면 돼요? 확률 변수 x가 뭐보다 m보다 크거나 같을 이 확률. 다시 얘네들은 뭐라고 쓰면 돼요? 확률 변수 x가 뭐? m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이렇게 등호가 빠져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등호의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의 면적이 얼마다? 자, 2분의 1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알았죠? 예. 그리고 다시 그러면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이러한 성질들이 있고요. 이러한 성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넓이에 대한 성질까지 한번 이야기를 해봤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이제 세 번째로는 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거냐면 자, 세 번째로는 이 시그마가 일정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M1이 있고 M2가 있으면 그러면 시그마가 일정하고 현재 얘면 이 시그마는 현재 뭐 하냐면 얘네들은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다시피 의미 자체가 뭐예요? 평균으로부터의 흩어진 정도예요. 그럼 평균으로부터의 흩어진 정도니까 이게 뭐예요? 평균으로부터의 흩어진 정도를 나타내는 그래프인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면 다시 시그마가 일정하다라는 거는 뭐가 일정하다라는 거예요? 평균으로부터의 흩어진 정도가 일정하다라는 거니까 시그마가 일정하다라는 거는 뭐가 일정하다라는 거랑 공률이 여기에서 일정하다라는 거랑 똑같은 거고요. 그럼 공률이 일정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게 자, 그럼 여기에서부터 현재 x축이 있을 때 두 개의 확률 분포, 정규 분포 곡선이 있을 때 얘네들은 항상 어떻게 요 딱으로 이제 우리가 생긴 모양의 곡선의 그래프의 개형이 어떻다고? 똑같다라는 거라 여기가 현재 얼마면 자, M1이면 여기가 현재 얼마고 M2고 두 개가 일정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만나는 이 교점이 항상 출제 포인트겠죠? 그럼 얘네들이 뭐라고? 2분의 현재 얘 값이 얼마? 자, M1 더하기 M2다라는 것까지도 확인해 볼 수 있겠죠. 괜찮아요? 그래서 뭐가 일정하면 자 시그마가 일정하고 누가 M1, M2의 대소관계가 현재 이렇게 나와 있다라면 우리가 뭐 한다? 두 개의 정규분포 곡선 이런 식으로 그려줄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뭐가 일정하냐면 이번에는 평균이 일정한 거예요.
평균 일정하고 뭐가 있냐면 얘가 있고 자 두 번째로는 현재 얘네들이 이렇게 두 개의 대소관계를 이루고 있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표준 편차가 크다라는 거는 평균으로부터의 흩어진 정도가 크다라는 거죠. 표준 편차가 크다라는 거는 평균으로부터의 흩어진 정도가 크다라는 거니까 다시 한번 여기 이제 우리가 x축이 있는 상태에서 어떤 식으로 그래프를 하나를 그려줄 거냐면 자 여기에서 원래 기준대로 생겨 있는 정균포 곡선이 하나가 있고요. 원래 기준대로 생겨 있는 정균포 곡선이 이렇게 하나가 있는데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어떤 게 이제 또 등장해야 하는 상황이냐면 평균이 일정하니까 얘에서부터 얘까지 뭐가 평균이 현재 얘 값이 일정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두 번째 정균포 곡선은 뭐 해야 되냐? 흩어진 정도가 더 커야 돼요. 하지만 총면적은 어때야 돼요? 1로 유지돼야 돼요. 그러니까 뭐 한다고? 얘네들의 그래프가 이렇게 낮아지면서 그래프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의 그래프가 얼마? 자, 시그마 2에 대한 그래프고 얘네들의 그래프가 뭐다? 시그마 1이 갖고 있는 그래프의 개형이다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야기해 주는 게 뭐냐면 자, 평균이 일정하면 얘네들은 평균이 이렇게 있지만 두 개의 정규분포 곡선이 있다라는 건 현재 이런 식으로 이제 있을 수 있다라는 거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평균과 표준 편차에 따라서 정규분포 곡선의 모양이 이제 바뀐다라는 거죠. 자, 근데 어찌 됐든 간에 이제 이렇게 바뀐다라는 거고 그럼 결론적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다섯 번째로는 요거까지만 알면 뭐 얘네들이 이제 다 끝나는 것 같은데 자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뭐가 정해져 있냐면 P가 M에서부터 현재 얘네들이 얼마냐면 X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자 M 더하기 시그마 현재 여기에 확률을 구하래요. 자 다시 항상 연속 확률 변수에서 확률은 면적으로 구한다라는 멘트를 잊으시면 안 되겠죠? 확률은 항상 면적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로 갑시다. 자, 확률은 면적으로 구할 거니까 자, 그럼 나한테 이야기하는 게 다시 얘가 평균이고 얘가 m 더하기 시그마니까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뭐 하는 거냐면 평균으로부터 몇 칸? 한 칸 떨어져 있어요. 평균으로부터 몇 칸? 한 칸 떨어진 표준 편차에서 이 면적은 항상 얼마로 고정되어 있냐면 0.3413으로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다시 한번 여기로 오시면 얘네들의 면적이 얼마로 고정되어 있다고? 0.3413으로 고정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우리가 뭐 한다? 고정되어 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여기 한번 볼까요? 만약에 여기에서 여기쯤에 뭐가 있으면 다시 여기쯤에 뭐가 있으면 시그마 2가 있으면 누가? m 더하기 뭐? 시그마 2가 있어. 그래서 여기에 면적이 얼마? 0.3413이라고. 괜찮아요? 근데 다시 시그마 1은 그러면 어디쯤에 있어서? 뭐 여기쯤에 있어서 얘네들은 m 더하기 얼마? 시그마 1이 있어서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면적이 얼마예요? 0.3413이니까 m과 시그마에 관계없이 m과 시그마에 관계없이 여기에 해당하는 이러한 면적도 뭐라고? 모든 것들이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알았죠? 자, 모든 것들이 정해져 있고 다시 한 번 더. 자, 어차피 이거랑 같은 거는 누구랑 같아요? 자, 인테그랄 m-시그마에서부터 m까지 현재 얼마? f의 dx랑 같겠죠? 이거는 뭐? 그냥 표현, 대화. 괜찮죠? 자, 다시. P의 값이 이번에는 얼마라고 쓸 거냐면 자, m에서부터 현재 A의 값이 얼마? 자, x고 기본적으로 m에서부터 현재 A의 값이 얼마? 자, 2시그마. 그럼 얘네들이 현재 얼마로 같은 상황이냐면 0.4772로 뭐 한다? 정해져 있다라는 소리예요. 여기 면적이 얼마? 0.4772로 정해져 있어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정해진 규칙에 따라 움직이는 분포를 뭐라고 한다고? 네, 정규분포 곡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름이 괜찮니? 여기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모든 분포를 이제 우리가 뭐라고? 예, 정규분포 곡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럼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게 이것들은 기본적으로 좀 뭐 한다? 예, 외워주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하나 더
어떤 학교에서는 여러분들이 계산을 너무 힘들어 할 것 같기 때문에 뭐를 여기를 생략해 주는 경우도 있어요. 홍천구는 그럴 일 없으니까 고개를 끄덕이지 마요. 홍천구는 그럴 일 없으니까 고개를 끄덕이지 마시고요. 예. 뭐 풍덕이라든지 옛날에 서원이라든지 안 그러면 성북도 있었나? 아무튼 예, 그럴 일 없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 이것 자체도 소수점 네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 함수예요. 더 복잡하게 쓰자면 더 복잡하게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값이 정확하게 정해진 게 아니라 이 숫자는 뭐예요? 무리수예요. 무리수.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소수점 네 번째 자리에서 딱 반올림 한 거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현재 얘네들이 뭐라고? 예,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 함수고 어떤 학교에서는 요거를 삭제해주고 삭제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예, 여러분들의 학교에선 그럴 일이 없을 거고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마무리합시다. 자, 정규분포는 이제 뭐를 정규분포라고 하냐? 확률 변수 x가 뭐가 따라가냐면 정규분포의 이름을 현재 뭐라고 하냐면 자 저희가 이제 노멀 디스트리뷰션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제 노멀 디스트리뷰션이다 라고 하고 여기에 평균을 달아주시고요. 여기에 분산을 달아줘서 자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생긴 거를 뭐라고 불러준다고? 우리가 이제 정규분포라고 불러주는 거고 자 이 정규분포를 보는 순간 자 이거와 이 다섯 가지가 다 떠오르셔야 돼요. 알았죠? 자, 저 정규분포를 딱 보는 순간 다시 이항분포를 딱 보는 순간 이항분포에 대한 성질들이 다 떠오르셔야 돼요. 확률 변수 x는 뭐고? 횟수고 독립시행이고 여기에서 이제 뭐다? 확률 변수 x는 고정돼 있을 때 횟수이면서 현재 뭐 한다? 이산 확률 분포도 머릿속에서 쫙 펼칠 수 있어야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항분포를 봤을 때 떠올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 마찬가지로 정규분포를 보면 얘네들이 뭐 한다? 다섯 가지가 다 떠오르셔야 되고 여전히 잊으시면 안 되는 게 이 확률 변수 x는 뭐다라는 거냐면 자 연속 확률 여기에서 변수다라는 거예요. 그럼 연속 확률 변수다라는 거니까 이런 거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들어가 주시면 되고 혹시 정규분포를 처음 배우시는 분은 없겠죠? 오늘은 그냥 수업을 통으로 하고 문제를 쭉 풀어 나갈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정규분포를 쭉 바라봐 주시면 되겠다라는 소리인 거죠. 처음 배우신 분 있나요? 이해돼요? 네. 괜찮아요. 족밥이에요. 아, 맞잖아. 여기 해본 애들 알잖아. 쉽잖아. 예, 그러면 이제 정규분포는 여기까지 됐고요. 제가 예시를 하나를 들 건데. 아닌가? 그러면 잠깐만. 우리 좀 천천히 보면서 갈게요. 어디 보자. 자, 얘네들이 이야기하기를 자, 33번으로 갑시다. 뭐 한 거 연계해서 좀 들어가 봅시다. 자, 우리가 현재 두 개의 확률이 같대요. 그러니까 P의 예값이 얼마? 5에서부터 X가 예값이 얼마냐면 9까지가 있고요. 그리고 다시 얘네들이 P의 현재 예값이 얼마냐면 15에서부터 얼마까지 있냐면 예값이 X가 예값이 이제 19까지 있는데 두 개의 확률이 같대요. 누가? 정규분포에서. 그럼 정규분포에 해당하는 종 모형의 곡선을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한번
딱 그려주시면 이렇게 생겨있는 지금 정균포의 곡선이 있는데 자 그럼 이렇게 생겨있는 곡선에서 여기 뭐가 있다고? 평균이 있다고. 근데 가운데 기준으로 종 모양의 대칭의 곡선이니까 그럼 여기에 9가 있고 여기에 뭐가 있으면 5가 있으면 그럼 똑같이 대칭이 돼서 여기에 뭐가 있어줘야 되고 15가 있어줘야 되고 그럼 똑같이 대칭이 돼서 여기에 뭐가 있어줘야 돼요? 얘 값이 이제 19가 있어줘야 현재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해당하는 면적과 다시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해당하는 면적이 어떻다라는 소리예요? 같다라는 거니까 이 가운데는 뭐라고? 둘의 평균인 m의 값이 얼마일 수밖에 없다? 12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 첫 번째로 하나 알 수 있겠죠? 그럼 m 값이 여기에서 이제 12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 알아낼 수 있으니까 그럼 다시 저희한테 구하라는 확률이 누구를 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자 a-3에서부터 현재 이 x의 값이 얼마? 다시 a 더하기 1까지 자 이거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라 라는 소리죠. 그럼 얘네들을 구하라 라는 소리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얘가 12니까 현재 여기에서 얼마? a-3이 있고 여기에 뭐가? a 더하기 1이 있는데 그럼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이 면적을 우리가 뭐 한다고? 쫙쫙 이동하면서 관찰하다 보면 당연히 얼마가 올 때 여기 가운데 기준으로 쫙 대칭이어서 어디? 여기 올 때니까 a-3이 여기 올 때랑 a 플러스 1이 여기 올 때가 뭐라고? 면적이 최대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맞아요. 예, 그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니까 야, 이들의 가운데 얼마야? a 더하기 a 마이너스 1이겠죠? 그럼 a 마이너스 1이 얼마일 때? 얘랑 같을 때니까 a 값이 얼마일 때? 13일 때가 최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번 잘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35번으로 한번 가보면 얘네들도 한번 보면 정균포가 얘네들을 따른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럼 저희가 이제 한번 그림을 그려봅시다. 자, 그림을 그려볼 건데 자 이렇게 생겨있는 정균포 곡선이 있어요. 그럼 이렇게 생겨있는 정균포 곡선이 있고요. 자, 이렇게 생겨있는 정균포 곡선이 있을 때 현재 얘 값의 평균이 얼마냐면 4. 그럼 평균이 현재 얘 값이 4인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 값이 얼마? 3으로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표준 편차가 3이면 여기 얼마가 있고 7이 있고 다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똑같은 간격으로 떨어져 있어서 여기 얼마가 있다? 현재 얘 값이 1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나한테 구하라는 게 누구냐면 P의 x가 1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 더하기 P의 얘 값이 얼마? x가 2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 더하기 P의 얘 값이 x가 얼마? 3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 더하기 현재 얘 값이 얼마? P의 자 x가 4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P의 x가 얼마보다 자 5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 다시 여기에서 P의 얘 값이 얼마? 자 x가 6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 그리고 다시 얘 값이 P의 얼마? 자 x가 현재 얘 값이 7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 그러니까 똑같은 거를 여러 개 더하면 반드시 뭐 규칙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 규칙이 뭐 대칭 혹은 여기에서 주기가 있을 수 있을 건데 그러면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게 자 1보다 작거나 같은 쪽은 여기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에 해당하는 게 어디라고? 저기. 근데 7보다 작거나 같은 쪽은 어디예요? 여기 왼쪽이니까 그럼 여기 전체다라는 거죠. 그럼 내가 이 둘을 더해버리면 이 둘을 묶어서 더해버리면 얘네들의 합이 얼마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1이 나온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뭐 2보다 작거나 같은 거랑 6보다 작거나 같은 것도 어디? 여기 2가 있고 여기 뭐가 있으니까 6이 있으니까 2보다 작고 6보다 작은 것도 뭐라고? 얘네들도 1 나온다라는 거 판단할 수 있고요. 얘네들도 얼마 나온다라는 거 판단할 수 있어요? 1 나온다라는 거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러면 4보다 작은 건 성준은 얼마야? 예, 2분의 1이니까 얼마예요? 얘 값이 3.5가 돼서 계산해주고 잘 계산해주시면 해결이 된다라는 소리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것들은 문제가 이제 대체적으로 꽤 쉽기 때문에 잘 판단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넘어가서 자 두 번째로 이제 여기에서 6번으로 들어가서 표준화의 목적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옆에 있는 그냥 문제로 따라가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볼게요. 자, 미정인의 반학생 국어, 영어, 수학 평균
표준 편차를 나타낸 것이다. 각 과목 성적이 정균표를 따르고 위정이 국어, 영어, 수학 성적이 각각 이거일 때 다른 학생들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위정이의 성적이 높은 과목을 차례대로 나열하래. 야 호영아 누가 제일 높아? 못한다고 해야지. 자 이렇게 다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들어가는 게 뭐냐면 표준화의 목적인데요. 나 표준화 건너뛴 거 아니지? 표준화의 목적. 자, 표준화의 목적은 현재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뭐를 표준화의 목적이라고 하냐면 서로 다른 여러 개의 자료를 여러 개의 여기에서 자료를 객관적으로 비교하기 위하여 다시 서로 다른 자료를 객관적인 비교를 하기 위해서 뭐 하는 거냐면 이제 우리가 뭐 한다라고 하는 거냐면 표준화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이 표준화한다라는 거는 뭐냐면 다시 여기에서부터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이 표준화는 자, 요거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 돼요. 자, 표준 정규분포부터 이야기를 할 건데, 자, 정규분포긴 정규분포인데, 말 그대로 이제 뭐냐면, 표준이 되는 정규분포를 표준 정규분포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표준 정규분포의 확률 변수는 재수로 고정시켜 놔요. 표준 정규분포의 확률 분포는 재수로 고정시켜 놓고, 표준 정규분포의 항상 누구는 평균은 0이고요. 표준 편차는 누구로? 얘로 고정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표준 정규분포의 뭐가 표준 정규분포의 확률 변수는 재수로 고정되어 있고요. 거기에서의 평균은 뭐고? 0. 표준 편차는 뭐예요? 1로 고정되어 있는 그러한 정규분포를 뭐라고 한다고? 표준 정규분포. 그러니까 뭐냐면 서로 다른 여러 개의 자료가 뭐냐면 여러 개의 자료 뭐 x, y, z이라는 거를 객관적으로 비교를 하기 위해서 죄다 어디로? 여기로 옮겨놓고 비교를 하겠다라는 게 뭐예요? 표준화의 현재 목적이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표준 정규분포는 얘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할 거냐면 표준화라고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표준화는 현재 뭐를 표준하다라고 이야기할 거냐면 확률 변수 x, y, z를 확률 변수 x, y, w를 누구로 바꾸는 과정을 재수로 바꾸는 과정을 표준화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뭐 할 거냐면 이 재수로 바꿔주려면 뭐 할 거냐면 이 확률 변수 x에서 누구의 그놈의 평균을 빼주시고요. 다시 얘들아 얘가 따르는 얘가 얘예요? 다시 얘가 따르는 분포가 얘예요? 맞죠? 얘가 따르는 분포가 얘예요.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의 x 값에서 누구를 빼주면 평균을 빼주면 얘가 일단 뭐로 바뀌어요? 0. 얘가 뭐? 시그마. 얘가 얼마? 2시그마. 얘가 얼마? 마이너스 시그마. 얘가 얼마? 마이너스 2시그마로 바뀌는 거 맞지? 그래서 일단 누구를 빼준다고? 확률 변수 x에서 그놈의 평균을 빼줘요. 요 x는 뭐라고? 요 m은 뭐라고? x의 누구를 빼주는 거라고? 평균을 빼주는 거예요. 그럼 확률 변수 x에서 누구의 얘네들의 이제 우리가 x의 평균을 빼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놈들을 누구로 나눠주면 시그마로 나눠주면 다시 얘들아 얘에서 m 빼고 m 빼고 m 빼고 m 빼고 m 뺀 다음에 시그마로 나누면 얘가 뭐로 가요? 1로 가죠? 그러면 현재 얘의 그래프가 뭐로 간다고? 표준 정규분포 곡선으로 가요. 그거를 뭐라고 해요? 표준화한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 시그마는 뭐라고? x의 현재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표준 편차를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항상
확률 변수 x에서 그놈의 평균과 그놈의 표준 편차를 빼면 뭐 한다고? 이제 우리가 표준화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럼 이렇게 이제 우리가 표준화해서 뭐 한다? 각각의 목적을 구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야기하는 게 그러면 다시 한번 보면 거기 옆에 있는 자료 한번 볼까요? 지금 37번에서 한번 보면요. 37번에서 한번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얘네들을 이제 우리가 한번 보면 미정인의 반 뭐 국어 있고 여기에 있고 국어 영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수학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평균이 있고 표준 편차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평균이 있고 표준 편차가 있어요. 그럼 얘네들이 이제 우리가 얼마냐면 76, 그 다음에 이제 10,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이 72, 그 다음에 이제 얘 값이 얼마? 12, 그리고 얘네들이 뭐냐면 68, 그리고 얘네들이 뭐냐면 8. 그러면 일단 내가 이제 몇 점을 받았냐면 국어가 이제 84점을 받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어가 몇 점을 받았냐면 76점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수학이 현재 80점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럼 내가 이제 뭐 할 거냐면 현재 내가 갖고 있던 80점에서 누구를 빼고 68점을 빼고 현재 누구로 나누면 8로 나누면 현재 얘의 값이 얼마라는 거예요? 1.5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내가 뭐 수학 점수를 표준하면 나는 뭐 1.5 정도의 위치에 있다라는 거고 다시 내가 얘네들을 뭐하면 다시 한번 얘네들을 표준하면 76에서 얘를 빼고 12로 나눠요. 그럼 76에서 얘를 빼고 12로 나누니까 현재 얘네들은 얼마예요? 3분의 1 지점이겠죠. 맞아요? 예, 3분의 1이니까 그러면 3분의 1 정도 위치에 돼 있다라는 거 알 수 있고 자 얘에서 얘를 빼고 10으로 나눠요. 그러면 얘들은 뭐예요? 5분의 4의 위치에 있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뭐 한다고? 내가 얘를 제일 잘하고 그 다음에 얘를 잘하고 그 다음에 뭐 영어를 덜 잘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뭐 할 거냐면 이렇게 서로 다른 여러 개의 자료를 객관적인 비교를 하기 위해서 뭐 하면 표준화를 하면 그럼 결국에는 이야기하는 게 뭐냐? 여기 평균이 있으면 다시 어디로 간다고? 영어가 여기로 오고요. 어디? 3분의 1로. 다시 여기에서 어디로? 5분의 4로 뭐가 온다고? 5분의 4로 현재 얘 값이 뭐? 예, 국어가 오고요. 그 다음에 다시 얘네들이 뭐로 오는 거라고? 마지막으로 여기에 뭐? 예, 1.5에 뭐가 온다? 예, 수학이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서로 다른 여러 개의 자료를 모아하기 위해서 객관적인 비교를 하기 위해서 뭐 한다? 표준화한다. 예, 그러면 다시 여기에서 모든 문제들을 모르겠으면 표준화하면 답 다 나올 거예요. 표준만 하면 답이 다 나올 거예요. 근데 두 번째로 표준화를 안 해도 문제를 풀 수 있는데 그거를 이제 보통 어떻게 하냐? 평균으로부터 몇 칸? 12칸. 그러면 얘로 나눠주면 얼마? 1.5칸 정도 비교해 보면서 뭐 하면 계산하다 보면 평균으로부터 얼마? 뭐 3분의 1칸. 뭐 이런 식으로 비교하다 보면 계산이 되게 하겠지만 학교 시험에서 그렇게 칸으로 비교하다가 비율로 따지다가 안 되는 경우가 꽤 많아요. 왜? 숫자를 더럽게 주거든요. 숫자를 더럽게 줘요. 뭐 7, 8 나오고요. 0.78 나오고 뭐 여기에서 이제 0.49 나오고 뭐 그렇게 더럽게 나오다가 보면 뭐 하셔야 돼요? 어차피 계산을 하셔야 되니까 예, 그냥 모르겠으면 뭐 해서 표준화해서 잘 계산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고 밑에 있는 38번 한번 해볼까요? 승민아, 혹시 그거 먹었냐? 어? 다 먹었어? 어? 빨리 먹어. 아니, 장식품으로 갖다 놓고 자꾸 졸고 있잖아.
실제로 대학에서 표준 점수 구하는 공식이기도 합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좀 숫자의 비율이 다를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 뭐 대학을 표점으로 간다라고 하는데 그런 거이긴 해요. 자, 그래서 평균이 55점이고요. 표준 편차가 25진 시험이니까, 자, X는 A라는 시험은 평균이 얼마이고 얘의 값이 얼마? 55점이고 얘의 값이 요거의 제곱인 현재 이러한 시험이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70점 받은 학생의 표점은, 그럼 70점 받은 학생의 표점은 현재 얼마다라고 하면 되냐면, 현재 얘의 값이 70에서 55 빼고 25로 나눌 거니까, 자, 20 곱하기 현재 얘의 값이 25분의 70에서 현재 얘의 값이 얼마? 55를 빼고 거기에다가 100을 더할 거니까 현재 얘네들은 몇 점이라는 거예요? 계산하면 얘의 값이 이제 4 나오고 얘의 값이 얼마? 5가 나와서, 그럼 계산하면 3 나오니까 112점이라는 거네요. 그럼 얘가 112점이라는 거니까, 그러면 현재 얘네들의 뭐 112점은 학생 표준 점수가 현재 여기에서 평균 42점이고 현재 뭐 한다고? 얘니까, 자, XB 확률 변수 여러 개 나오면서 여러분들 헷갈리게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럼 얘들 뭐냐면 42점이고요. 표준 편차가 28점. 요거인 현재 얘네들이 뭐? 표준 편차가 얘니까 요거의 제곱. 요러한 시험이 있는데, 그럼 요거의 표준 점수보다 6점이 낮다라는 거니까, 그럼 얘가 6점이 낮으면 현재 뭐 한다고? T의 B라는 거는 몇 점이다 라는 거예요? 118점이다 라는 소리겠죠? 그럼 T의 100점이 118점이니까 이 118점 가지고 뭐 하면 돼요? 내가 원점수 구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다시 20 곱하기 현재 얘네들이 시그마 얼마예요? 28분의 얘의 값이 얼마? 원점수 몰라. 하지만 뭐 한다고? 평균이 42. 그럼 여기다가 얼마? 100을 더했더니 어딨어? 여기다가 내가 뭐? 100을 더했더니 여기에서 이제 뭐? 원점수 구해줄 수 있다라는 소리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감으로 때려 맞출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뭐 한다? 표준화를 통해서 계산을 하셔야지만 뭐 한다? 정확하게 이제 값들을 찾아낼 수 있다라는 거니까 잘 판단해 주시면 되고, 자, 지금부터 8시 15분까지 쉬었다가 다시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